경기도에서도 10억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가 폭등이 수도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경기도 특사경이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면허시험장 이전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정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올해를 연천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전셋값이 6대 광역시보다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1제곱미터당 경기도의 평균 전세 가격은 287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과 대구, 대전과 울산, 인천과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평균 전세가인 217만 원보다 15%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또 주택 평균 매매가 역시 경기도는 1제곱미터당 440만 원으로 6대 광역시의 325만 원보다 115만 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값 급등이 경기도로까지 퍼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10억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죠. 경기도 특사경이 칼자루를 뽑아들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올해로 입주 2년 차를 맞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최근 한 달 사이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입주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집주인들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압박합니다. 5억 초가 찍고 네이버 보시면 막 호가가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올리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그렇게 올려달래요. 안 올리면 전화 와요. 왜 안 올리냐고.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점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행위 등입니다. 특사경은 먼저 경기도 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과 청약 통장 매도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근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신설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수사팀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로 총 1,400여 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찬반이 팽팽한데요. 상생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모석 의정부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의정부 시의회 이모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은 애초부터 서울시의 현안 사업으로서 의정부 시민의 반대가 예상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의정부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피시설이 아니라면 노원구 관내로의 이전이 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허시험장 이전 없이는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 개발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가 좀 더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상생 발전에 대해서 수치와 통계를 동반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전을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제시한 이후에
구체적 협상이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점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점에서 어떻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동반선장을 하자고 동반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시기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참여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장안동에 있는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7호선 복선화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원구와의 1:1 공동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체 계획과 주민의 토지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노원구는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하여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상생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의회 고민도 참 깊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나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주민 설명회에 앞서서 의정부시와 반대 주민들 사이에 각자가 선임한 패널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 그리고 의정부시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시민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정부 미래를 위해서 시민과 시민단체,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의견들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의견들 중에 혹여라도 만일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시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시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보고 분석과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정부시의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와 의정부시의회와도 상생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이 진정한 상생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 장을 만나 올해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광철 연천군수를 만나볼 텐데요. 김 군수는 올 한 해를 연천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천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원년을 삼아서 이렇게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해서 선포식도 갖지 못했죠.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도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확진자 수에 있어서도 지금 타의 추정을 좀 불허할 만큼 수도권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투트랙을 가져야 되겠죠. 코로나19는 19대로다가 저희가 방역에 좀 철저를 좀 기하고요. 올해 이제 지금 사실은 올해 우리 연천 방문의 원년이나 올해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획이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게 홍보라든가 또 이 직객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이런 면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지침 내에서 양쪽보다는 좀 질적으로다가 지침 내에서 그런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투어라든가 직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펼쳐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밀리고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또 중견기업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 분양이라 하는 거는 또 이게 타이밍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기업체를 갖다 유치한다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4월로 좀 예정을 했더랬는데
우리가 공공임대산단을 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6월로다가 지금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빅스 산업단지는 저희가 사실은 바이오 밸리를 갖다 구축하는데 기초 산업단지로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식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의학 쪽, 바이오 쪽에 기업군을 갖다가 주타켓으로다가 해 나갈 거고요.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다른 기업군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유치에 좀 총력을 갖다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일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산단을 갖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도 기반이 탄탄한 또 우리 지역 경제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로다가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저희가 좀 만반의 준비를 갖다 좀 갖추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2021년도가 우리 주변 지자체 또 아니면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천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연천군 공직자들 또 산하단체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각오로다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바이러스하고도 지금 몇 개의 바이러스하고 좀 싸우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의 어떤 토대를 갖다가 놓쳐서 안 되거든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저희는 작년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해드렸고 올해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또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핀셋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 시장, 군수 협의회와 좀 더불어서 좀 시행을 갖다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산업 단지면이라든가 또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하지만은 작년 저희가 어떤 지표를 봤을 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BC카드가 작년 말에 한국관광공사에서 BC카드 숙박액을 분석한 자료에 의한다고 한다면 전국에 5개 시군이 뜨고 있는데 경상도에 한 3곳, 전라도에 1곳,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연천군이 BC카드 숙박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이 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면이 있다 그런다면 이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서도 먼 데가 아니라 여기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내에 수도권 인구들이 도착을 해서 힐링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인위적인 것을 갖다 많이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저희는 워낙 이 지역에 들어오면은 우리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힐링할 수 있는 코스, 자연과 더불어서 그런 코스로다가 우리 둘레길의 어떤 조성 관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는 역사 자원이 워낙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들어와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다가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1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연속 100명 미만으로 발생했다가 사흘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3일 0시 기준 2만 88명입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49%이며 생활치료센터 7곳의 가동률은 33%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3일 올해 동물보호와 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